안녕하세요. 사토 히사야입니다. 디지털 트레이닝 시리즈도 지난 3편으로 완결되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DVD를 소개합니다. 이번 DVD에는 SAJ의 테크니컬, 크라운 레벨의 스키어를 위한 트레이닝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스키 타는 모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크라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버릇들은 확실히 고쳐둬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향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한다면 비약적으로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런 분들을 위한 처방전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DVD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익히고 싶지만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엑스퍼트 스키어를 위해 테크니컬, 크라운 검정 응시자를 통해 이끌어낸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한다. 검정에 응시하는 스키어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의 사례를 골라 보다 효과적인 교정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부진한 스키어에게 적절한 처방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첫 번째로 대회전 종목을 살펴보자. 대회전에서는 4가지의 현상이 눈에 띄었다. 우선 사토 히사야의 대회전 완성형을 보자. 가슴의 방향, 바깥쪽 다리의 그립력, 엣지 변환 구간에는 상체가 일어서지 않고 폴라인으로 낙하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실제로 수험자의 스킹을 부분적으로 분석해 나가겠다. 수험자의 대회전을 보자. 엣지 변환 구간에 가슴의 방향이 폴라인이 아닌 회전의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체를 부드럽게 옮길 수가 없다. 고속에서는 상체를 선행해서 폴라인으로 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폴 없이 트레이닝하면 상체를 폴라인으로 옮기는 타이밍을 습득하기 쉽다. 엣지 변환의 타이밍에 팔을 폴라인으로 뻗는 느낌이다. 어디까지나 상체만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포인트이다. 허리를 포함한 몸 전체로 방향을 잡아버리면 로테이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자. 이 수험자는 안쪽 다리에 지나친 하중이 실려 바깥쪽 스키의 엣지 그립이 약해졌다.
결과적으로 바깥쪽 스키가 미끄러지고 있다. 날카로운 홀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바깥쪽 스키에 확실한 엣지 그립이 필요하다. 회전의 기본은 바깥쪽 스키로 얼마나 설면을 붙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연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안쪽 발의 사용 여부는 실제로 홀을 그리는 바깥발의 운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안쪽 발을 드는 조작을 숙달하여 바깥쪽 스키의 엣지 그립을 습득한 뒤 안쪽 발의 조작을 익히도록 하자. 보다 흔한 현상으로 X자형 다리를 꼽을 수 있다. 바깥 스키의 엣지 그립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고속 활주 시에는 바깥발에 지나친 힘이 들어가 스키가 떨리면서 넘어지기 쉬워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역시 크라운 수험자들에게도 X자형 다리가 두드러진다. 어느 정도 숙련된 스키어일수록 쉽게 발견되는 결점이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골반의 외향입니다. 골반이 회전 중심의 바깥쪽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골반 외향이 강하면 바깥쪽 스키가 눌리면서 X자형 다리가 돼버립니다. X자형 다리가 된다는 것은 무게 중심보다 스키의 바인딩이 뒤쪽에 위치하는 상태이므로 바깥발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오는 듯한 감각 또는 산쪽 발을 끌어당기는 듯한 감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쪽 다리를 바깥쪽 다리보다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전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면 스키와 골반을 평행하게 하는 듯한 감각으로 회전을 하면 안쪽 발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의 스킹을 통해 확인해보자. 미묘한 움직임이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엣지 변환 구간에 안쪽 다리를 끌어당기거나 바깥쪽 다리를 천천히 가져오는 듯한 감각을 파악하자. 여기서 비장의 방법을 소개하겠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맨 위에 버클을 풀어 가동 범위를 넓게 한 상태에서 감각을 찾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다. 꼭 시도해 보길 바란다. X자 다리의 경향이 있는 수험자와 비교해 보자. 사토 히사의 처방전과 비교했을 때 스탠스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엣지 변환 구간에서 상반신이 펴지면서 결과적으로 스텝이 되어버린다. 엣지 변환 구간에 압력이 걸린 계곡 쪽 다리의 반동이 위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히사야가 추천하는 처방전을 살펴보자. 엣지 변환 구간에 압력이 걸린 계곡 쪽 다리의 반동을 다음 턴이 시작할 때까지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이 조작을 습득하면 산 쪽으로 스텝하는 동작이나 위쪽으로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중심을 부드럽게 옮기기 위한 트레이닝으로도 연결된다. 이 트레이닝의 요령은 머리부터 스키까지의 거리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제법 어려운 트레이닝이지만 반드시 습득해야 할 조작이다. 미들턴에서 빠지기 쉬운 경향을 살펴보자.
미들턴에서는 턴 후반의 마무리 단계에서 중심을 들어올리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스키어가 조급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역시나 중심을 들어올리고 있다. 스키의 특성을 살려 한 번의 회전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사토 히사야의 미들턴을 보자. 상당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 상체로 중심을 들어올리지 않고 양 스키를 품에 안는 듯한 감각이다. 스키의 특성을 살린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스킹을 목표로 하자. 결과적으로 배회전과 미들턴의 움직임에서 부드러운 신체의 사용법은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こっちの話僕やりましょうかな。やめてやめて。ギターちょっとおかしかったんだよな。190持ってきますやっぱり。持っていく。1、2、3、4、5、6、7、8、9、10、今からもうやってみよう。 11、そんなうまくはいかない。 12、13、14のでかいよかなり。全日本のカービング選手権のものとはちょっとまた違ったスタイル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振り幅なので、あ、そうなんですか。である程度予測はつきますよね。あ、そうです。どこの部位が一番速いかっていうのは。あ、そうですよね。はい。だからやっぱりこう、こうやって見ますとほぼ大外全部かなっていう、全部外の部位を言って大外。それでブイブイ言わした方がいい。さすがですね。最後やっぱりそうきますか。いう感じがありますよね。기술 선수권의 카빙 레이스에도 대회전의 기본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트레이닝에서도 소개한 엣지 변환 구간에서의 상체의 방향, 부드러운 중심 이동 방법이다. 스키의 특성을 살린 전체적인 흐름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록의 단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다음은 소회전 종목에서의 경향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세 가지의 현상이 눈에 띄었다. 우선은 사토 히사야의 스킹. 항상 정확하게 발목을 이용하여 정확한 턴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폴 체킹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회전의 정점에서 발목으로 확실하게 받치지 못하여 스키에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목을 활용하지 못하여 상체가 산 쪽에 남아 결과적으로 후경이 되어버렸다.
균형이 잘 잡혀 있으나 좀 아쉬운 스킹이다. 발목을 활용하여 스키의 탑 부분부터 회전을 시작하면 좋겠다. 엣지 변환 구간에서 양 부츠를 몸의 바로 아래쪽으로 당긴다. 이로 인해 사면의 기울기에 대해 몸의 축이 수직이 되어 힘의 전달이 보다 부드러워진다. 이와 같은 조작을 한순간의 타이밍에 그리고 아주 작은 힘으로 해보자. 상당히 어려운 처방전이지만 습득하게 되면 어떤 사면에서도 스키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쇼턴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폴 체킹이다. 이 수험자는 폴을 찍은 다음의 처리를 팔 전체로 행하고 있어서 상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폴을 찍는 타이밍이나 처리 방법에 있어 좌우의 차이가 심하다. 균등한 타이밍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현격한 실력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 팔자 폴 체킹은 손목의 움직임이 느려지므로 매우 효과적인 트레이닝이다. 폴을 체크할 때는 시야 안에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고 체크한 다음에는 손등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다. 한 손으로 하는 트레이닝도 상당히 유효하다. 한쪽 폴로 수평 라인을 만들고 폴을 체크하는 손이 그 라인을 기준으로 가급적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손목의 사용 방법과 스키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이 두 가지 움직임의 타이밍을 습득하면 무리 없는 확실한 폴 체킹이 가능해진다. 확실한 폴 체킹만으로도 스킹이 확연히 달라진다. 타이밍을 확인했으면 이전 연습에서 습득한 손목의 움직임을 양손으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심플하고 합리적인 폴 체킹을 습득하면 어떤 속도나 사면에도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다. 상당한 경사에서 상당한 속도의 활주가 필요한 기술 선수권 대회에서의 소회전이기 때문에 넓은 스탠스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효과적인 발목 사용으로 후경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다음은 결승전, 스키점프 착지대에서의 소회전 활주다. 극단적인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스키 조작이 실현되고 있다. 폴 체킹을 주목해보면 방금 전에 트레이닝에서 소개한 손목의 움직임이나 양쪽 발목을 끌어당기는 조작을 찾아볼 수 있다. 스키 테크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끔 기분 전환도 필요합니다. 텔레마크 스킹은 신선한 감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항상 갖고 다닙니다.
물론 일반적인 스키만큼은 잘 타지 못하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나름대로의 새로운 스노우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고정지 3연의 스킹에서는 활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인을 잡는 것에 주목하자. 우선은 사토 히사의 고정지 3연 활주다. 경사나 설질과 같은 3연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동작을 통해 정확한 라인을 그리고 있다. 화면상의 수험자와 같이 천편일률적인 패턴의 리듬이 아니라 때로는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이 수험자는 정확한 라인을 그려내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표현력이 한층 고조될 것이다. 우선 그려진 라인의 차이를 알아보자. 빨간색 라인은 모글의 뱅크를 사용한 라인이다. 노란색 라인은 하나하나의 요철을 직선으로 겨냥한 세로 라인이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활주해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우선은 뱅크 라인. 스키의 테일이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 큰 홀을 그리고 있다. 상체는 항상 홀 라인을 향하게 하여 로테이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세로 라인에서는 스키의 테일을 밀어내지 않고 직선적으로 타고 있다. 스피드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게 된다. 이 두 가지의 라인 잡기는 모글을 자유자재로 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습득해야 한다. 고정지 3연에서 라인을 구분하여 활주하거나 활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부정지 3연 경험을 쌓아 활주 속도를 예측하는 능력을 몸에 익혀 자신의 한계에 가까운 활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히사의 기술 선수권 대회 부정지 소회전 활주를 살펴보자. 코스 전반부에서는 직선적인 라인 그리기로 속도를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간혹 모글의 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라인을 확실히 구분하여 활주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공격적인 속도감을 어필할 수 있다. 특히 미들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만 많은 수험자들이 코스 운영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회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해 속도가 지나치게 깊어진다든지 너무 빠른 스키 조작으로 인해 미들턴이 쇼턴처럼 되어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판의 관점에서는 코스의 운영 요령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우선 라인 그리기에 대해 살펴보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떠한가? 파란 라인의 경우 너무 깊은 홀을 그리고 있어 회전의 폭도 넓어졌고 충분한 속도감이 표현되지 못했다. 반대로 빨간 라인의 경우 너무 얕은 홀을 그려 고해수가 적어져 버렸다. 화면 중에 3연에 알맞는 대회전의 라인은 바로 녹색 라인이다. 좌우의 타이밍이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심판에게 좁혀오는 듯한 균형 있는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파란 라인은 속도가 줄어 좁혀오는 듯한 느낌이 없고 빨간 라인은 폭주하는 듯이 보인다. 자신의 스킹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뿐만 아니라 장비에 대한 이해도 잊지 말자. 예를 들어 대회전 종목에서 길이가 짧은 스키나 옆들림의 편차가 큰 스키를 선택하면 설면에 대응하기 힘들어진다. 옆들림으로 인한 회전 반경이 너무 작은 스키는 큰 홀을 그릴 때 튀어버리고 만다. 장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실력 향상을 저해하는 큰 벽이 된다.
기술론과는 상관없지만 튠업의 중요성에 대한 조언을 사토 히사야에게 청해보았다. 왁스의 정도나 역시 엣지의 각도 등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테크니컬이나 크라운에 응시할 정도의 레벨이 되면 아무래도 스키의 튠업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엣지의 각도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베벌링 때문에 X자형 다리가 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비의 튠업을 꼼꼼히 챙겨두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체육대회에 나가는 이유는 알파인 경기를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타트 하우스에 들어가기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약 1분의 승부로 집약하여 완성시키는 경기 스키야말로 선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언제나 스키계에서 싸우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일지도 모릅니다.はい。なんとかやりました。やりましたね。簡単でしたけど。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そんなもんで勘弁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함에 있어 부분적인 테크닉에 구애받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테크닉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야만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며 그와 같은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어야 비로소 심플한 표현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기능의 발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테크닉의 전체적인 흐름을 느끼는 것이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스킹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今顔なささん大会期間中は自分でアイロンをかけてやってるんですか？いや、大会期間中はサービスマンがいますんで、サービスマンが全部板のワックスとかアイロンをやってくれますんで、まあでも大会期間中以外はまあ自分ではしょっちゅうやってま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疲れ様です。ご苦労様でした。이번 촬영이 이루어진 곳은 곤마현에 있는 4개의 숲 화이트월드 오제 이와쿠라 스키장이다. 변화무쌍한 다양한 코스가 장점으로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스키어들에게 안성맞춤인 스키장이다. 이번 겨울에는 오제 이와쿠라 스키장에서 확실한 실력 향상을 이룩하자.
스킹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전혀 반대의 패턴으로